자, 그럼 우리 길잡이 법제론을 같이 문제를 풀면서 이 핵심적인 얘기들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 책에서 길잡이 3권의 294페이지부터 사회복지 법제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294페이지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자, 여러분 이론서 공부했던 걸 떠올려 보면 사회복지법의 개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일단 법의 존재 형식들. 법의 존재 형식. 그래서 우리가 성문법과 불문법, 성문법 안에서의 상위법과 하위법, 그렇죠?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자치법규 안에서도 조례와 규칙. 이 부분은 늘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분류의 실익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뤘었죠. 일반법과 특별법을 우리가 구별하는 거는 일단 특정한 법이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 이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법률 중에 무슨 특별법, 특례법 이렇게 붙은 것도 있어요. 물론 이런 법들은 상대적으로 특별법의 위치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렇다고 이런 게 붙은 것만 특별법이 아니죠. 일반법과 특별법은 상대적인 거다. 두 법을 비교했을 때 범위가 넓은 게 어느 쪽에 해당해요?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요? 범위가 넓은 게 일반법, 좁은 게 특별법. 자, 그러면 이때 둘 중에 뭐를 먼저 적용한다? 특별법. 그렇죠. 범위가 좁은 걸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점점 넓은 법들을 적용시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1장에서 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얘기예요.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책 297페이지 실력 쌓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일본의 사회복지 주체 이런 것들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 주체는 민간의 개인이나 가족들도 주체가 될 수 있고 국가나 법인, 지방자치단체, 특히 다에 있는 법인 같은 경우 사회복지 법인이라는 별도 규정을 둠으로써 민간 영역의 사회복지 활동에 중요한 주체로서 우리가 삼고 있죠. 그래서 이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 수업에서 강조했죠.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고 싶다. 일반적인 법인에 대한 규정은 민법에 있지만 사회복지 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사업법의 규정을 제일 먼저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자, 1번 그냥 그런 얘기고요. 자, 2번. 자, 이제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법원과 관련한 법의 존재 형식과 관련한 특히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이기 때문에 성문법에서의 위계적인 법률 구조에 있는 이 각각의 법률들에 대한 법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2, 3, 4번이 다 그런 얘기인데요. 먼저 2번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제정하는 법규다. 그 중에서도 자치법규에 속하지 않는 성문법원. 자, 행정기관이 정하는 게 뭐예요? 국회가 정하는 거. 여기 보면 1, 2, 3, 4까지가 위계적으로 딱 성문법 체계를 그대로 1, 2, 3, 4에 넣었네요. 헌법은 국회가 임의로 정하거나 개정할 수 없죠.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은 누가 정해요? 법률을 만드는 권한, 우리가 흔히 입법권이라고 하죠. 입법권은 어디에 있다? 국회에 있죠. 그럼 3번 명령은 뭐예요? 명령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행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행정기관이 정하는 법규가 바로 3번의 명령이죠. 그래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 총리, 각부 장관 각각이 다 명령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장관령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죠. 그리고 각 법률 이름에 들어가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은 무슨 법으로 끝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보통 대통령령의 이름은 무슨 법의 시행령, 장관령을 얘기할 때 무슨 법, 시행규칙 이런 명칭을 쓰지만 명칭은 시행령, 시행규칙 되어 있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모두 분류해서는 어디에 들어간다? 명령에 들어간다.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번은 명령이고요. 3번 국회에 제출돼서 의결되고 공포된다. 현대법치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이것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은
기본권 가운데 주로 생존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자, 여기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번에 기본권 나오니까 기본권 우리 어디서 달았어요? 국민의 기본권은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헌법에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두 번째 점만 보면 헌법 같아. 근데 1번에 보면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된다. 아까 헌법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국회에서 만드는 건 뭐예요? 법률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점은 헌법에 기본권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현대법치국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헌법만 가지고 기본권이 실현될 수 없죠.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만들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은 생존권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헌법은 우리 다뤘듯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죠. 그렇죠? 생존권에 대한 사항들, 헌법 몇 조에 담겨져 있나요? 헌법 34조.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어떤 권리를 가진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진다. 이게 이제 생존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자, 그래서 3번의 설명은 법률이다. 4번 법규와 그 제정기관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뭐냐? 자, 1번 시행령. 자, 넓게 보면 명령인데 시행령이라는 뒤에 꼬리가 붙는 것은 대통령령. 대통령이 정하는 거 맞죠? 법률은 국회. 시행규칙은 중앙부처. 조례는 그렇죠. 조례와 규칙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치법규라고 하는데 조례는 지방의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라번만 틀리고 가나다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6번 문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별로 다루지 않은 얘기인데요. 일단 사단법인 중에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요건이 뭐냐? 요거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니까 목적의 비영리성, 그다음에 설립 행위, 설립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등기를 해야 법인 설립이 완성된다. 그래서 6번은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거는 사회복지법인보다 더 넓은 범위의 비영리 법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갖춰야 될 거는 조금 더 자세히 사회복지법에서 다루고 있죠. 사업법에서 다루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정관이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임원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면 설립 목적과 정관에 대한 사항들,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증명들, 그리고 임원의 취임에 관한 승낙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법이 명시하고 있는 서류를 갖춰서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은 서류만 다 갖추면 되나요? 서류를 갖추고 뭘 획득해야 돼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서류만 있으면 바로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원칙 얘기했죠. 사회복지법인은 뭐다? 허가, 시설은 신고. 이게 일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는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우리 일종의 출생신고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이 출생신고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법적으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처럼 법인도 허가를 받으면 끝이 아니라 허가를 받고 뭘 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사회복지법인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사회복지법원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눈다. 맞죠? 네, 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은 뭐에 속할까요? 불문법일까요? 성문법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굳이 이게 성문법이냐 불문법이냐 다루지 않았지만 협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서화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협약을 맺으면 무조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정부가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국회의 의결을 밟아야
흔히 우리가 비준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협약이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있고 성문화,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협약은 뭐다? 성문법이겠죠. 네, 다 명령은 누가 정한다? 명령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건 누가 정하는 거야? 행정부에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는 않겠죠. 그렇죠. 행정부가 단독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국회의 동의를 특별히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럼 행정부가 맘대로 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어떻게 돼야 되냐? 법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명령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명령을 만든다고 해서 행정부 맘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명령은 반드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법률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회의 입법권이 그 과정에서 반영되겠죠. 그러니까 명령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특별히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에서 만들게 되겠죠. 자치법규는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자치단체 안에서 효력을 갖도록 만드는 건데 자치법규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조례와 규칙. 조례는 지방의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령 이거는 자치법규가 아니라 뭐에 속해요? 명령에 속한다. 예. 그러니까 라만 틀린 얘기가 되겠죠. 맞는 것은 가나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일반법과 특별법의 순서로.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게 더 일반법이고 뒤에 있는 게 특별법인데 그게 잘 짝지어진 게 아닌 게 뭐냐. 자, 일단은 내용이건 대상이건 넓으면 일반법, 좁으면 특별법이죠. 자, 근데 1번 사회복지사업법, 국민연금법.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자,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반법이고 국민연금법이 특별법이 되려면 국민연금법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이 포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회복지사업법은 어떤 부분들을 포괄하기 위한 법인가요? 법 이름에 있잖아요. 사회복지사업.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이 포괄하고 있는 법이 뭐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22개 법을 나열하고 있죠. 이 법의 상당 부분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이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연금법이 이 22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다시 공부했던 거 돌이켜보면 22개 법에 국민연금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22개 법은 뭐예요? 주로 사회복지 실천활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 여성, 장애인 뭐 이런 대상들과 관련된 여러 개 법들,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한 대상을 다루지 않더라도 뭐 공동모금회법이라든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법의 범주에 들었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국민연금법을 포괄하는 일반법 그러면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건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안에는 이 법에서 사회보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어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하면 공공부조, 여기 사회보험이 들어가죠. 여기는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복지제도 이런 것을 포괄해서 사회보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사회보험에 속하는 국민연금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사업법은 주로 뭐에 관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영역 중에서 얘기하자면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얘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죠. 그리고 서비스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서비스를 다루다 보니까 서비스의 주 수혜자 중에 저소득층들이 많으니까 공공부조법의 상당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22개 법에 보면은 가번에 뭐부터 나와요? 사회복지사업법이 나열하고 있는 22개 법률 가부터 쭉 할 때 가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과 같은 공공부조법이 이 사회복지사업법의 22개 법에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뭐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에 관한 법, 뭐 이런 것들,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노인과 관련한 노인복지법,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공동모금회법, 식품기부에 관한 법률, 우리 그 강론에서 다뤘던 이런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의 22개 법에는 사회보험법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넓다고